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분은 누구보다도 건강을 소중하게 가꾸시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저랑 한번 오늘 만나러 가보시죠. 매일 아침 계단 오르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평소에 운동량이 좀 부족해서요. 가급적이면 계단을 이용해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 여기가 원장님 실이에요? 아, 예, 좀 지저분합니다. 네. 근데 네네. 되게 일찍 출근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일찍 출근하진 않습니다. 보통 이제 한 8시 때 출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9시부터 진료 및 수술 정도 이제 스케줄에 따라서 소화하고 있습니다. 땀이 많이 나셨네요. 예, 계단 오르내리면 아무래도 좀 땀이 좀 나더라고요. 옷이. 오늘의 주인공은 한 병원의 원장님이셨네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부쩍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김상범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김상범 원장님의 하루 일과는 환자들과 약속인 회진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만큼은 정확히 지키는 게 원장님의 철칙 중 하나라고 합니다. 자, 팔 움직여 보시고,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제거를 했는데, 제거를 하면 제거하기 전보다는 뭔가 좀 부어 있고 불편함이 생겨요. 내일가 지금 내일 토요일이죠. 발목을 이렇게 이 상태에서 여기에 힘을 주셔야 돼. 근데 이게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 몸이 불편한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모습에서 환자들에 대한 배려가 느껴집니다. 이렇게 디딜 수 있다 이거야.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환자를 내 친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전도 가능하다. 가능하니까 마구마구 하세요. 그게 결과에 더 좋을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서. 매우 잘해주시죠. 지금처럼 뭐 과정이라든지 뭐 주의해야 할 점 뭐 이런 거 항상 얘기해 주시고, 뭐 지금은 참아야 된다, 지금은 과정이다, 이런 것들을 항상 주지를 해주시니까 이런 부분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이렇게 환자들을 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정되게 또 편안하게 진료를 받았어요. 또 수술도 받고.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환자를 계속 만나고 접하고 또 뭔가를 설명하고 또 치료를 하다 보니 이 의료라는 그런 분야도 결국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종의 서비스업 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병원에 내원하시는 분들은 뭔가 어딘가 불편하시고 기분이 조금은 안 좋은 사람에 가깝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 만나는 분이든 아니면 여러 번 만났던 분이든 간에 가급적이면 그 기분이 상하지 않게끔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 조금 더 친절한 마음가짐을 유지하려고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같은 환절기철에 관절 질환 환자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데 병원을 찾는 환자들에게도 원장님의 친절함이 소문이 났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순간 이렇게 내려오는데 앞쪽으로는 계속 아프다는 네. 느낌. 네.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굳이 정밀검사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 우선 일단 엑스레이 촬영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고 그 상태에 따라서 다시 또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검사는 필수인데요. 기본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딱 맞는 검사를 권장하는 것도
환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원장님만의 노하우라고 합니다. 일단 엑스레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심한 문제가 관찰되거나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골반과 척추, 허리가 수직으로 보여야 될 텐데 네. 지금 보면은 허리가 한쪽으로 이렇게 좀 휘어 있는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운동 직후에 만약에 뜨거운 찜질이 더 좋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 정상적인 상태라면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절의 상태가 좋지 않고 거기에 따라서 또 활동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더 증상을 심하게 느끼고 있는 순간에 온찜질을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또 그 이후에 평소 같을 때 아무런 그 증상의 증거가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냉찜질을 한다고 치면은 그럴 때는 오히려 혈액순환을 저해하기 때문에 관절 건강이나 그 부위에 대한 그 건강에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오전 일과가 끝나고 어느덧 점심시간이 찾아왔습니다. 항상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신다는데 오늘 반찬은 뭔가요? 여기서 잠깐! 이 중에 환절기 관절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은 뭘까요? 정답은 녹황색 샐러드입니다. 골절에 좋은 음식은 주로 이해하기 쉽게 나누면은 등푸른 생선, 그리고 녹황색 채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견과류, 호두 이런 비타민 E가 많이 들은 식품들이 추가로 해서 많이 먹으면은 골절이 된 상태에서 좀 빠르게 회복하고 좀 더 단단하게 골밀도를 높이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이지만 직원들과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서 서로 소통하고 친밀감을 더 쌓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그날 안 가거든요. 어디 가는데? 원래 그날 직원분들하고 같이 친화력 있게 지내려고 하시고 환자분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진짜 크세요. 그래서 밤 늦게도 항상 병원에 오셔가지고 환자분 걱정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아 정말 환자분들을 정말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시다. 애정이 있다 이런 걸 항상 느끼고 있어요. 내 몸같이 설명을 친근하게 잘 해주시고 근데 물론 반면에 이제 원장님도 그만큼 나름 건강관리에 철저히 신경 쓰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는 편이시네요. 제 건강에 관해서는 어찌 보면 좀 무의촌에 가깝지 않나라고 이제 스스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체력적으로 좀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가급적이면은 이제 휴식을 좀 취한다거나 이런 면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정신 건강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도 잘 해결이 되고 극복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정신적인 측면에서 스스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꼼꼼한 수술 실력으로 정평이 나 있는 원장님은 수술 예약이 꽉 차 있을 정도라는데요. 그 오후에 한 5번 정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제일 많을 때는 몇 번 정도? 글쎄요, 뭐 하루에 10개씩도 하기도 하는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하지는 않고요. 근데 많이 그게 드문 일이죠. 어쨌든 동일 수술한다 그러면 오전 오후 하면 10개 정도 할 수도 있죠. 항상 환자를 수술할 때마다 마음속에 담아두는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좀 긍정적인 어떤 피드백. 그러니까 수술이 잘 됐고 비록 아직은 아프다 하더라도 환자 입장에서 아,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구나라고 생각하고 감사합니다라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면 저 또한 매우 그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지만 제가 하는 업무에서 뭔가가 잘 되고 환자분도 좋은 기분을 느낄 수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보람차고 기쁘고 했던 것 같습니다.